자,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구조예요? 어떤 구조?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구조가 4개밖에 없잖아요. 뭐야? 진짜 슬프다. 야,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랬지? 누구 만드는 거? 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냐? 진짜. 2차식과 2차식 연립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댔어? 1차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댔잖아.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가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야. 맞아? 두 번째 게 뭐예요?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1차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세 번째가 뭐예요? 적당히 곱해서 더하거나 빼서 상수항을 소거하면 다시 그 2차식이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야. 네 번째가 뭐야? 대칭형 구조, 소위 대칭형 구조라고 하는데 x 더하기 y와 xy의 곱으로 표현된 식인데 얘는 그냥 1차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총 4가지밖에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키워드는 뭐냐면 1차식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1차식이요. 1차식. 얘는 1차식 취급을 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얘를 전기해서 정리를 하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k-1 이렇게 볼 수 있나? 두 번째 식은 xy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y는 k-4 이렇게 볼 수 있나? 이때 xy나 x 더하기 y를 그냥 한 문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2차식이잖아. x랑 y를 곱하면 2차입니다. 항의 차수라는 것은 식이 곱해진 문자의 개수잖아요. 그럼 x 하나 y 하나니까 2개니까 2차라고 보는 게 맞잖아. 근데 얘를 한 문자처럼 생각해서 그러면 얘를 1차식처럼 생각할 수 있죠. 얘를 1차식처럼 생각하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2개 빼버리면 3배의 x 더하기 y가 얼마 되냐? 3되냐?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xy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k-2 되는 거죠. 따라서 x랑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2는 0의 두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예. 그럼 얘가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다음과 같으니까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4분의 9다.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잖아. 자,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하게 해줄게. 근데 이것도 머리가 나쁘면 못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하게 해줄게. 잘 봐. 너네 다 분수함수 배웠지? 공수 2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분수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분수함수 뜻이 뭐야? 니네가 배운 분수함수 뜻이 뭐냐고. 반비례요. 반비례. 반비례 뜻이 뭔데? 하나 올라오면 돼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반비례 뜻은 뭐예요? 곱이 일정한 투수의 관계예요. 곱이 K로 일정하죠. 곱이 K로 일정합니다. 자, 평행이동이 없었다고 하면 얘들 둘 다 뭐예요? X, Y는 K지. 그럼 봐봐. K 양수 취급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왜 양수 취급하냐고? K 최대 구한다며. 양수일 때 최대가 있겠지. 뭐 음수일 때 있겠니? 양수일 때가 불가능하면 그때 있는 거니까. 양수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토대로 얘는 뭐 한 거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쟤는 뭐 한 거야? X축방향 2만큼, Y축방향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해하겠니? 자, 해봐. 이거 실제로 이제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실제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번만 이쁘게 그려줄게. 이제 안 그려줄 거야. 되려나 모르겠어.
동시에 평행이동해야 돼서. 되라. 됐어. 오, 좋아요. 네. 자, 얘가 마일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지. 색깔 바꿀게. 알겠지? 이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이러면 해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런 식으로는 가야 해가 있겠지. 저 좀만 더 가져가 볼까? 너무 덜 가져왔어. 욕심이 너무 덜 했어. 자, 얘를 요만큼을 가져갔다고 칠게. 요만큼만 할까? 요만큼만. 색깔 바꿀게. 얘가 지금 누구냐면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k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얘를 2 이렇게 가져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색 바꿔야 되는데 색을 안 바꿨어요. 다시 얘가 x-2 y-2는 k야. 지금 보면 이런 것들 얘가 말하는 뭐예요? 실근이에요. 이런 것들 얘가 말하는 실근이에요. 이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k가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원래 그래프가 처음부터 원점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가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해가 없는 거지. 근데 최대값이란 건 최대한 멀리 가긴 가야 되잖아. 그럼 정확히 이 둘이 접하는 상황이겠지.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잘 보세요. 얘도 점근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얘도 점근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점근선의 교점을 보면 여기 있는데 얘는 어차피 2,2고 얘는 어차피 얼마야? 마일이야. 그럼 이 둘을 이었을 때 이 중점은 어디 있지? 2분의 3,2분의 3에 있니? 그 점에서 접할 때가 바로 해의 최대값인 거야. 딱 걸쳤을 때. 유일하게 하나의 근이 있을 때. 맞아?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이해를 하잖아? 그럼 실제로 어떻게 푸냐? 넌 마일, 넌 2,2. 그러면 중점은 2분의 3,2분의 3. 얼마? 2분의 1,2분의 미안해. 2분의 1,2분의 1. 이걸 여기다 넣어요. 그럼 K는 얼마예요? 4분의 9죠. 외워서 하지 마.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분수함수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돼서 이 문제를 만나면 5초 안으로 풀고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 되겠니? 중점을 잘못 구해놨네요. 2분의 1,2분의 1이에요. 알았죠? 예. 넘어가 되죠? 22번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에서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A인 정사각부를 파냈다.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주어져 있을 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A, B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 건널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주어져 있죠? 유리수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에 묻는 문제입니까? 무리수의 상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부에서 같다 하나 나오고 무리수의 계수에서 같다 하나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얻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그러면 건널비를 실제 이제 A, B에 관해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A, B에 관해서 표현할 건데 일단은 복잡하니까 파낸 데 말고 딴 데만 해보면 6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바깥쪽 건널비 다 구한 겁니다. 원래 이제 정육면체니까 6a제곱인데 b제곱만큼 파냈잖아. 그럼 이만큼 이제 건널비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 안쪽으로 있겠지. 안쪽은 좀 이따 얘기하자고. 일단 얘 더하기 얼마겠지. 얘 더하기 심지어 4 곱하기 얼마겠지. 왜냐면 4개의 면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이제 하나의 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간다. 자, 이 하나의 면을 구하려면 여기서 수선을 내려야 할 텐데 이 수선은 당연히 이 라인 위에 있을 겁니다. 제 평행선 위에 라인에 평행이냐? 대충 이 정도. 그쵸? 예, 여기 위, 아, 어디 갔어? 힘들게 가져왔는데 어디 갔어? 힘드네. 대충 이 정도. 왜 좋아하는 거야? 너 말이야, 임마. 그러면 여기 이어가지고 이제 그림에 왜곡이 생기죠. 실제로 왜냐면 이게 겨냥도니까. 얘들아, 여기가 수직이야. 조심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수직이야. 물론 여기도 이렇게는 뭐 수직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수직이야. 됐니 친구들? 여기의 길이는 얼마겠어? A겠지? 맞잖아. 이제 A고 여기의 길이는 얼마겠어? 2분의 B예요. 안 그래 보이지만 왜냐면 여기도 2분의 B니까 조심하세요. 거리 완전 달라 보이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B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기호 표시 안 하고 하면 피타를 이상하게 써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쪽이 수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림 모양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높이 알았으니까 넓이 다 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실제로 그러면 B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의 4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B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1 B 제곱입니다. 아무리 이걸 예쁘게 정리해봐야 6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B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1 B의 제곱이고 얘가 50 더하기 4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얘가 50이고 얘가 4 루트 10이다 이 말 하는 거지. 들지 않니 친구들? 근데 이 50을 보고 딱 느낌이 오잖아. A는 3은 B 2야. 그지? 너도 느낌이 왔지? 왜냐면 루트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연방을 풀어도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면 문제의 답은 보통 자연수야. 정수나 분수인 경우도 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면 꿀을 빨아줘야죠. 대충 찔러보고 맞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실제로 부피는 3의 세제곱에서 3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그럼 23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야, 그림만 좀 복잡해 보이면 가서 질문해야지 하지 말고 이런 거 솔직히 다 풀어야지 진짜. 넘어간다. 쌤, 막 레벨 테스트도 안 봐요. 뭔 레벨 테스트? 쌤 시험 끝나고 또막 관계자 시험 본다고 시험 본다는 적 있어. 학기 끝나고 할 거야. 왜 내려가고 싶어? 지금 아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자, 23번 볼게요.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요? 뭐 딱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무슨 사다리꼴? 무슨 사다리꼴이요? 등변 사다리꼴이요. 등변 사다리꼴 어떻게 만들지? 등변 사다리꼴 어떻게 그리니 있네? 컴퍼스 원을 그려요? 이거는 사실 문제 푸는 거랑 딱히 상관은 없긴 한데
등변사다리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려면 등변사다리꼴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뿔대의 정의 기억납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뿔대의 정의? 뿔대가 뭐냐고? 뿔대? 대학교야, 유명한 대학교. 뿔대가 뭐냐면 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뿔이 하나 생기고 남은 게 하나 생겨요. 그 남은 애가 뿔대예요. 그게 둘게. 네. 근데 이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등변사다리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부분, 이러면 등변사다리꼴이 만들어지지.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해. 여기에 길이 같고 여기에 각이 같은 것들이 너무 당연해. 네. 너무 당연하다고. 왜냐면 얘는 원래 뭐였으니까? 이등.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을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길이 4고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묻고 있고 쟤들이 지금 다 뭐냐면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이 등장하면 항상 묻는 게 있지. 무엇?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여기랑 여기를 이으면 반드시 무엇이 된다? 수직이 된다. 이게 이어보니까 수직 같은데 이렇게 푸는 놈들 많잖아.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큰일 난다. 알았어? 여기를 이어도 반드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뭐 때문에?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원의 중심도 연결 안 해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양아치다.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의 중심 정도는 좀 연결해봐야 된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온전한 그림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빼곡하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지워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요소를 다 지웁니다. 왜 이제 중학교 도형 문제 풀어보면 뭐를 연결하면 보조선을 그리면 뭐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작도하면 이따위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를 지웠는데 니네가 그걸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지웠을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 이걸 이으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게 1차원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지웠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 그래서 원래의 그림은 이런 것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쌤 생각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4겠죠 뭐. 그죠? 여기는 R이면 여기 똑같이 R이죠? 많이 안 많이?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선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2인데 2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는 R-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수직이니까 당신들은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2 루트 R-1 잘 안 보이네. 2 루트 R-1이죠. 잘 보이죠? 이제 써봅시다. S의 제곱은 2분의 1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면 4R. 여기는 2R-4다. 닮음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더하기 4R-4 되니? 잠깐만 4R이 아니고 4지 4. 4 더하기 4R-4. 그리고 4배의 루트 R-1 이게 높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한 거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얘는 4R 제곱 곱하기 16 R-1 이렇게 얻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8L을 볼게요. 8 곱하기 4 더하기 4R-4 더하기 4R이죠. 이거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니까 원래 알던 거잖아. 양 옆에 4R만 더한 거야. 이건 64R입니다.
식 써볼게요. S의 제곱 더하기 8L은 64R 제곱 R-1 더하기 64R. 이게 지금 6720이다 이런 얘기고요. 64로 약분 되겠죠 뭐. 105 되거든요. 105. 그러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05는 0이죠. 이것도 105의 소인수가 5이기 때문에 대충 5 한번 찔러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정답이네. 네, R 5죠. 네. 넘어가 되겠니? R 구하는 게 아니고 BD 구하는 건데 구하면 되잖아 이제. 구할 수 있죠. 어차피 이거 구하는 건데 여기가 얼마야? 얼마냐고? 4? 8? 2배니까 8. 여기는 얼마? 10? 그러니까 뭐 164? 제 IQ 이거 쉽네요. 네. 자 넘어가죠. 네. 일주일 전에 IQ 140 있어요. 140이요? 150 아니죠? 140. 40. 근데 자기가 반에서 5등이었어. 자 그건 넘습니다. IQ요. 25번 0이 아닌 서로 다른 상수 AB에 대하여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 알파를 갖고 A 더하기 B는 1일 때, 자 서로 다른 상수 A, B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서로 다른 상수? 준우야, 네. 이거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상수 A, B 무슨 뜻이냐고. 내 마음을 읽어봐. A와 B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당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A-B라는 인수가 나올 텐데 걔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A-B라는 인수가 나올 건데 그거 0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문제 풀 때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 딱 나오면 오, 내가 맞게 풀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지. 그죠? 네. 자, 공통근을 묻는데 2차식입니다. 공통근을 해석할 때 가장 손쉬운 기법은 뭐예요? 왜 빼죠? 그렇죠. 빼요라는 표현보다는 차수를 낮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공통근을 다룰 때 제일 쉬운 기법이 뭐예요? 그렇죠. 차수를 낮춥니다.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더해서 차수가 낮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더해야지. 하나 x고 하나 마이너스 x고 뭐 이런 식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두 식을 빼면 a-b x 마이너스 ab분의 a-b는 0 이게 나오거든. 잘 가고 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린 이미 예상했었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결국은 무슨 뜻이었냐면 공통근 두 개는 아니야 뭐 이런 말이었겠죠. 예. 그래서 공통근 x는 누구냐면 ab분의 1입니다. 제가 말한 알파죠 알파. 근데 뭐 알파가 어떻게 딱히 쓸 필요 있냐? 근이니까 넣어보면 성립하겠지. 여기 넣어볼게. a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a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은 0이겠죠. 그럼 a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b분의 a 더하기 b는 0인데 이것 때문에 1 준 거네요. 그죠? a분의 1 공통인수니까 ab분의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만들으라고. 0이 아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도 0이 아닙니다. 그러면 ab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얘가 공통근이었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낮추는 게 가장 쉽고 차수를 낮추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수를 낮추지 못하고 그냥 인수분해해서 이제 인수분해하면 차수가 두 개, 만약 2차였다라고 공통을 의심되는 게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6번 볼게요. 개수가 실수인 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이죠. 기억도 동그라미 못 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억을 읽기도 저는 이미 알았어야죠. 곱이 같네 이렇게. 저번 실무에서 곱이 같다, 곱이 1이다 이용 못하면 문제 푸는 게 있었잖아. 연방 중에서. 맞아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뭐였냐고? 4차식 2차식 곱하기 2차식 돼 있어가지고 뭐 P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있었어. 아무튼 있었다. 알았지? A식 곱이 양수이면 실수인 공통분을 갖지 않는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차수를 내릴 수 있잖아요. 2D 빼버리면 bx는 0이죠. bx는 0이잖아. 맞아?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b가 0이라면 b가 0이어야 되네. 왜냐면 공통분이 0일 수가 없어요. a씨가 양수라는 건 두근의 곱이 양수라는 거죠. 두근의 곱이 양수인데 어떻게 공통분이 0이겠어요? 그러면 b는 0이어야 되죠. b가 0이라면 저 두 개의 식은 동일한 식입니다. 그리고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c는 0인데 a와 c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허근밖에 없어요. 그럼 실수인 공통분은 같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음수이면, 두 번째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이죠. 이것도 음수냐? 이건 다 개소리지. 야, 4ac를 뺐으니까 음수가 됐을 수 있잖아. 3ac만 빼도 음수 안 될 수도 있잖아. 4ac면 ac보다 더 많이 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b의 제곱에서 만약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였어. 근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냐? 그럼 맞는 말이지. 근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그런다고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라고 보는 건 안 되죠.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이번 시험에서 느꼈죠? 정수근 조건 있을 때 내가 문자도 다 보냈어요. 무슨 공식을 쓰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쓰면 근호 때문에 풀이가 더 복잡하실까봐 쫄려서 잘 못 쓰잖아. 근데 정수 조건이 있으면, 특히 정수 M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이 정수 조건 때문에 근호가 오히려 풀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여기서 근의 공식으로 그냥 근을 구해보잖아요. 어때요? 근호는 없어져야 정수근이 되는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근호 없어지는 정수 M은 뭐밖에 없어요? 마일 0, 1밖에 없어요. 끝. 나머지 허근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M이 마일이면 X는 뭐가 되는 거지? 0이나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정수가 되니까 문제 없고요. 두 번째, M이 0이면 X는 뿔마 루트이니까 얘는 정수근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M이 1이면 X는 다시 마이하고 0 되니? 맞잖아. 그지? 여기가 2구나. 미안해. 정수인 것만 맞으면 되지 뭐. 됐지? 얘들아, 근데 이 문제 선생님 개념지에 있는 거다. 공수는 나한테 배운 놈도 기억나냐? 선생님이 개념 가르칠 때 쓰는 예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완전 똑같아요. 이제 그냥 그렇다. 나한테 안 배웠다고요? 알아. 말씀 보여줄게. 사기치는 거잖아 내가. 믿어요? 믿죠. 나를 믿는다고? 믿지만 사기꾼이야. 문제 푸는 걸 이제 이거 아니냐? 씨발 똑같죠? 숫자가 똑같은데? 충격. 그죠? 네. 근데 공선용을 새로 만드신 거냐 아니면 원래 있던 거지 임마.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누가 도용한 거예요? 뭘 도용해?
쌤이 뭘 보고 자기 표절입니다. 됐죠? 자, 30번.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이거 무슨 방정식이에요? 무슨 방정식이죠?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죠. 네. 완전 제곱의 합이 0이면 각각이 0이 한다.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7도 0이어야 돼요. 둘 중에 누가 만만해 보여요? 아랫게 만만해 보이지. 이유는요? 얘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네.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어떻게 푼다 그랬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오늘 보면 컨디션 좋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 아니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그래서 좌변은 고배 형태로 우변은 상수.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고배 형태만 얘가 나왔을 것인가를 추측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여기서 x, y를 찾아보시면 마오 하면 마3이잖아요? 마3이면 마일이어야 되니까 1. 그죠? 그리고 마3 하시면 저게 1이어야 되니까 마일이어야 되니까 마일이냐? 그지? 마3이어야 되니까 마일. 그지? 그리고 1이면 마일하고 5. 3이면 1하고 3. 이렇게 하거든요? 예. 저 위에 건 안 풀어요, 선생님? 뭘로 풀어요? 이 4개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지. 그죠? 아닌 친구들? 얘네 얘. 그쵸? 예. 그래서 x 더하기 y 얼마다? 4다. 어차피 저거 풀 수도 없어. 넘어간다. 와, 씨, 뭐야, 이거. 한 문제 빼줬네. 고맙다. 실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의 서로다른 세 실근이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지금 저게 인수분해 되죠? 오히려 좋아. 그지? 진혁아. 빨간색 동그라미 내가 외쳤어. 빨간색 동그라미 외쳤냐고 내가. 그냥 쳤다고? 주환아 내가 외쳤어. 그렇죠. 가장 긴 변은 1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두 근의 합이 이미 2잖아요. 그 하나 1보다 작으면 하나 1보다 커져야 되지. 그 1따위는 어차피 빗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근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아? 하나는 1보다 크고 또 하나는 1보다 작은 상태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 이렇게 설정하면 편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알파가 이미 빗변으로 고정됐죠? 그럼 알파의 제곱은 1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1 더하기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알파가 4분의 5 나와버리죠. 베타는 4분의 3이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짧은 변 2개 이렇게 했잖아요. 8분의 3이다. 답은 11이다. 이렇게 넘어가 되겠죠? 이런 것도 좀 재빠르게 하란 말이야. 합이 2라고? 그러면 하나 무조건 1보다 큰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2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근 100개의 근이 있는데 얘 뭐 물어보는 거 같니 진겸아? 뭐 물어보는 거 같니? 이해시켜가지고 근의 의미, 방정식의 근의 의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알파 1의 100제곱은 뭐 같으니까요? 10 알파 1 더하기 빼기 1하고 같으니까요. 알파 2의 100제곱도 10 알파 2 마이너스 2하고 같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알파 아니 1 알파 100의 100제곱은 10 알파 100 마이너스 1이겠지.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냐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다 더하면 10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와다다 알파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했잖아요. 얘 얼마야? 왜요? 99차항의 계수가 0이니까. 아, 선생님 지금 100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한 게 쓰신 겁니까? 아, 맞는데 아니 이 정도 모르면 안 되지. 그 다음 차수항의 규칙, 계수의 규칙을 모르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전개해 본 적 있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전개해 본 적 있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x 더하기 d 전개해 본 적 있지? 그럼 오 이상하다. 왜 그 다음 거는 왜 계수를 다 더한 게 나오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죠?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얘는 안 물어볼만 하죠. 네. 존나 쉬운 거 안 물어봤네. 자, 어느 공예품, 야, 뒤진다, 진짜. 문제 읽기 싫어. 자꾸 들고 올 거야? 야, 니네 공부 이딴 식으로 하면 나중에 공예품 만들어야 돼. 아, 농담이고요. 공예품 만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머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공예품을 만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시간 동안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는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만드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못 풀 수는 없어. 이런 문제는 풀기 싫을 수는 있지만 못 풀 수는 없는 문제야. 이런 게 질문이 나온다는 건 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이 반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들이 1시간 동안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 x 이미 써버렸으니까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1시간 동안 몇 개 만들어요? y 플러스 4개 만들어요? 아, 되게 손이 빠르네. 됐죠? 그러면 x y 더하기 4 이게 얼마다? 360이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3 y는 180이요. 그러면 xy 더하기 2x가 180이네. 왼쪽에 그대로 쓴 거예요. 약분만 해서 xy 더하기 3y가 180이네.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만 성립할 거 아니야. 똑같이 180이니까. 그럼 2x는 3y네. 이거 뭐냐? 상수항이 없는 두 문자의 1차식은 뭐라고? 상수항이 없는 두 문자의 1차식은 뭐라고? 비례식이죠. 제발 부탁인데 y는 3분의 2x 하지 마세요. 존나 수학 못해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x는 3k, y는 2k 잡고 그냥 k 푸시면 x, y 둘 다 구하는 분수계수를 가급적 만들지 마라. 실수하잖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집어넣어요. 아무데나.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6k의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180은 0이니까 k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0은 0인가요?
그럼 K는 당연히 5겠죠. 공산품의 개수인데 음수 나오면 정상입니까? 그죠? 예. 그럼 X는 15고 Y는 10이다. 아들이 180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 18시간. 그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8 곱하기 Y 더하기 4, 14예요. 그래서 252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문제 좀 읽어. 문해력이 떨어지냐? 좀 읽어라. 알았어? 됐니? 물론 활용 문제 중에서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진짜 가끔 있긴 하거든? 진짜 가끔이야. 내가 한 학기 한 번 정도 느낄까 말까야. 진짜 가끔이야. 그러면 이런 형태로 문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니네가 풀 수 있는 수준인 거야. 절대 못 풀 수가 없는 수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 볼게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 4차 방정식이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 무슨 특징이 있어요? 복 2차예요. 복 2차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 주진겸 너 그런 표정 할 거야? 언제 네가 그런 얘기 했어? 이런 표정 할 거야? 야, 복 2차는 하나를, 그러니까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봐서 2차 방정식 취급하여 풀거나, 맞아? 그게 불가능하면 뭐 한다고 했죠? 완전 제곱을 차형태로 변형해야 되죠. 어차피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니까? 복 2차 문제 나오면 그냥 둘 중에 하나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심지어 미정계에서 들어있는 문제들은. 조심해. 알았어? 그러면 2차 방정식 취급했을 때 문제가 풀리면 좀 더 쉽긴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를 먼저 검토를 해보는 거다.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쌉가능? 이라는 결론이 도달하죠. 맞잖아. 1-2 나오니까 쌉가능이지? 그러면 실제로 x의 제곱이 뭐냐면 a 더하기 3이거나 또는 a-4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이렇게 a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타당하죠. 졸라 타당하잖아. 맞아? 그럼 정수근을 가지려면 정수근은 어쨌거나 실근인데 실근은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죠. 그럼 저 범위 안에서 쟤가 제곱수가 되게 하는 거 0이나, 그럼 a는 마3 마2 1 가능하네. 그죠? 이거밖에 안 되죠? 합은 얼마다? 마4다. 됐죠? 넘어갑니다. 6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C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44R제곱을 구하시오. 얘를 보고 당황해서 질문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뭐야?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은 15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따위로 써놨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일부러 전개해 놓은 거예요. 불편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을 많이 풀이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전개해서 얻어지는 결과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자마자 이건 사실상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게 15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 다음에 B 더하기 1, C 더하기 1 이게 30이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1, A 더하기 1 얘가 18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연수권 이미 있잖아요. 찍어. A 더하기 1이 3이네 딱 보니까 B 더하기 1이 5고
C 더하기 D 6 아니냐? 사이즈 딱 나오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얼마냐면 11인가? 어차피 이것만 있으면 되죠? 넓이 이미 줘버려서 이것만 있어도 되죠? 그죠? 예. 그럼 2분의 1 곱하기 4제곱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는 4분의 루트 231이잖아. C야 C. 뭐라고 써놨어? 미안해, 머리에 성능이 안 좋아서. 자, 그러면 22분의 루트 231이잖아. 그래서 R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11제곱분의 11 곱하기 21이어서 44분의 21이네요. 44R제곱은 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